문화예술 미미시고회 잉글리시 페이션트를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맛있는 것, 음료도 마셨고 하셔서 한 30분 안짝으로 길지 않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잘 아다시피 더 잉글리시 페이션트 영화, 사실 저도 그래서 이번에, 그러니까 옛날에 영화 나왔을 때 봤고요. 예, 이번에 또 봤어요. 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큰 또 프로젝터랑 이렇게 스크린이 있어가지고 하고요. 원래 잉글리시 페이션트 소설 표지는 그런 이미지더라고요. 마이클 온다치, 이름이 온다치 되게 성이 특이하죠.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스리랑카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소설가이기도 하고 시도 쓴 그런 작가시고요. 1943년생이세요. 우리 부모님 세대쯤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클 온다치라는 작가가 쓴 거고요. 부모님이 이제 이혼하셔가지고 어쨌거나 어머니랑 이제 나중에 캐나다로 가고 토론토 대학에서 이렇게 영문학 공부하고 이제 교수를 했고 그 다음에 시집과 소설들을 출간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2년도에 이 책을 가지고 맨부커상을 받았고 아까 둔차가 얘기해준 것처럼 10년마다 뽑는 줄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요 같은 작품으로 다시 이제 황금 맨부커상을 받았습니다. 마이클 온다치는 엄마 영향, 여기도 지금 엄마 따라온 우리 두 아이들이 있는데 많은 작가들이 보면은 많은 작가들이 뭐 아버지 영향도 맞지만 아버지 영향을 보면은 우리가 카프카처럼 일테면 아버지도 뭐 법대 가라, 뭐 이렇게 의사 되라, 뭐 집안의 가업을 계승해라 이런 것들이 작가들은 보면 아버지고 그 말 안 듣고 이제 작가들은 이제 딴 일을 할 경우에 굉장히 훌륭한 작가로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마이클 온다치도 보니까 이제 엄마 영향 많이 받아서 이제 문학을 좋아하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제인 에어의 작가 같은 그런 이제 브론테인 식구들도 보면은 집이 워낙에 책을 많이 읽고 옛날에도 그런 식의 문화가 있었다면 여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도 참 잘 자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문학을 공부하고 그렇게 하고요. 78년부터 이제 소설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잉글리시 페이션트의 약간 전작 그런 이렇게 모태가 되는 게 1987년도에 뭐 사자 가족이라는 작품들 아마 번역돼 있는 게 다른 작품들은 그다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자세히는 안 검색해 봤는데 지금 잉글리시 페이션트는 번역이 나와 있고요. 그렇지만 저처럼 지난번에 뭐 저도 이렇게 소설인지도 잘 모르고 우리가 영화를 봤는데 아마도 영화에는 항상 이렇게 이번에 다시 영화 보니까 써있더라고요. 자기 이렇게 뭐 마이클 온다치의 소설을 배경으로 한다라고 써있는데요. 아무튼 소설을 그냥 일단은 긁어왔어요. 이게 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는데 영화랑 소설이랑 다른 점은 뒤에서 더 설명드릴 텐데 4명의 인물 빌라에 이탈리아에 있는 빌라에 모여서 진행이 되는 4명 인물들한테 약간 골고루 포커스가 간다고 할까요? 그렇지만 이제 그와 달리 이제 뭐 영화는 아무래도 그렇게 하면 재미없겠죠. 많은 관객들이 안 볼 테니까 영화는 영화다운 각색이 필요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 소설은 뭔가 전쟁의 황폐함, 전쟁의 트라우마, 전쟁의 그런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파괴되고 또 여기서 뭐 영화나 소설에서 인상적인 게 뭐 지뢰 이런 거 보셨죠? 지뢰 제거하거나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줄리엣 비노시 역할로 나온 간호사 이렇게 한나가 막 가려고 할 때 이렇게 해서 지뢰 이렇게 한나의 절친 간호사가 또 지뢰 때문에 폭발해서 매설된 지뢰 때문에 죽기도 하고 이런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되게 전쟁이라는 게 너무너무 공포. 제가 아까 우리 문화 교수분들한테 하는데
제가 아까 나오면서 참 새 연속 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뒷차가 박아가지고 아마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게 박아서 제가 다행히 지금 잘 서 있고요. 그 아마도 당분간은 쿵 소리나 차가 아니면 접근하면 되게 놀라게 될 것 같아. 그쵸? 제가 옛날에 이제 국경원사라는 단체에서 일했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국경원사에서 한 10년을 일했는데 저는 근데 이제 뭐 지금 막 한창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현장 활동가는 아니었고요. 저는 이렇게 백오피스라 그래서 어쨌거나 여기에서 근무하면서 지원해주는 또는 뭐 기부금을 이렇게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무실에서 일을 하는 건데요.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일하는 이제 프랑스 아저씨가 한 분이 계셨는데 어느 날 2004년에 같이 일을 할 때 제가 우리 허 사장님과 같이 일하던 그 유니코아 이후에 바로 한 대가 국경원사인데 그 우리가 처음에는 조그만 사무실에서 이태원에 되게 허름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서울이라는 데가 공사가 많잖아요. 사방에. 어느 날 그와 그 프랑스 아저씨랑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에릭이라는 아저씨인데 에릭이랑 막 블라블라블라 떠들고 있었는데 밖에서 공사 소음이 들렸어요. 어느 순간 쿵 소리가 나니까 이분이 갑자기 책상 밑으로 샥 엎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냐 했더니 하루 그렇게 해외에서 현장에 있을 때 폭격이 많았기 때문에 그 책상 밑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것만 봐도 그런데 지금 뭐 사실 팔레스타인 가자 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 좀 사실 상상도 안 돼요. 상상도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게 무슨 뭐 반전 소설이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걸 통해서 인간들의 어떤 휴머니티가 얼마나 또 망가지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만 봐도. 그래서 그 잉글리시 페이션트 영화는 96년도에 나왔고요. 앤서니 민겔라 감독이 굉장히 사막을 찍는 장면들부터 영상이 아름답기도 하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고 또 배우들이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죠. 라이프 파인즈와 줄리엣 비노시 그리고 이제 크리스틴 스콧 토마스 참 우아한 느낌의 배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그 콜린 퍼스가 이때는 그렇게 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콜린 퍼스는 정말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뛰어난 배우 중에 한 분 아닐까 싶거든요. 굉장히 많은 영화에도 나왔고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상도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제 라이프 파인즈가 워낙에 인상적인 연기를 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쩌다가 이렇게 준비하다가 원래 인터넷 검색이라는 게 하다 보면 막 옆으로 빠지는데 라이프 파인즈가 또 잘생겼잖아요. 그래서 막 이미지 찾다 보니까 이 사람에 대한 좀 안 좋은 에피소드가 많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좀 헐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특히 성적으로 조금 사고를 많이 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뉴스가 되게 예를 들면 뭐 비행기에서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런 게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아이디어는 없죠. 그 공간에서 그 빌라 산치롤라가 자기 피렌체 북쪽에 있는 그런 데로 나와요. 그리고 이따가 뒤에 또 말씀드릴게요. 배우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사장님이 특이한 케이스야. 나이가 들면 다 미모가 엄청 사라지는데 오히려 미모가 라이프 파인즈 나이 든 모습이 많이 평범한 아저씨고 여기 계신 분들이 훨씬 더 라이프 파인즈보다 이거 다 녹화되는 건데 참 이런 말 하면 그가 나한테 뭐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자 주요 무대 보면은 어쨌거나 이제 사막에 대한 묘사 그리고 사막에 대한 여러 가지 작가가 보고서라든지 그런 것들을 많이 참고해서 굉장히 사실적인 특히 폭풍우 막 치고 할 때 굉장히 무섭죠? 그런 것들 그래서 사막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집트 길프케리라는 곳이 카이로 남쪽, 이집트 남쪽인데요. 실제로 헤엄치는 사람들의 동굴이라고 있대요. 그래서 어떤 분이 블로그에 한 거 봤는데 아니 이 옛날
헤엄치는 사람들이 있었네. 근데 여기 보셔요. 영화에도 나오지만 헤엄치는 것 같으세요? 근데 어떤 분이 블로그로 얼핏 봤는데 제가 자세는 모르겠지만 이게 스위밍이냐 아니면 뭔가 어디 건너는 어떤 어느 공간 혹은 어떤 제의적 공간 혹은 뭐 죽음과 어쩌고저쩌고 그런 공간을 건너는 것이라는 해석을 한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동굴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굉장히 어떤 샤머니즘적이거나 제의적 성격이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그 옛날에 저기 사람들께서는 그랬을 때 이것도 스위밍보다는 그런 어디를 넘어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재밌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시대적들이 아까 이제 이사벨 선생님이 너무나 잘 안내해 주셨고요. 어찌됐건 소설에서 이렇게 언급되는 것들을 좀 봤더니 그 39년이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은 39년 9월부터 45년 9월까지 진행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는 그 잉글리시 페이션트의 친구인 이제 매덕스가 39년 때 영국으로 돌아왔고 전쟁 바로 좀 전에 그리고 이제 그해 9월 전쟁이 막 시작될 즈음에 제프리 클린턴이 이제 자살 비행으로 캐서린이 제프리는 죽고 캐서린은 부상을 입죠. 그리고 그 알마씨가 다시 이 헤엄치는 사람들이 동굴로 돌아온 것은 1942년 돌아온다고 해요. 캐서린은 이건 죽었죠. 그 알마씨가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이렇게 알마씨 백작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실존 인물이니까 이거 한번 나중에 검색해서 자세히 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 원래 이제 되게 파란만장한 개인사가 있어서 이 알마씨 백작 얘기를 듣고 이제 마이클 온다치가 이 사람을 좀 약간 뭐라 그러나 소재로 소설을 한번 구성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 삶과 소설 속 알마씨가 좀 달라요. 모티브는 따오긴 했는데 실제 삶은 다르고 또 참 사람의 삶이라는 게 알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되게 많고 우리가 만났던 문학 작품도 그런 것처럼 알마씨도 또 이렇게 처음에 알려진 거랑 또 나중에 다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또 다른 부분이 많대요. 그래서 이 실존 인물 알마씨에 대해서 책을 낸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고요. 이런 식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알마씨, 클리프턴 부부, 헤나, 카라바치오, 킵, 매독스, 바그놀드, 헤나의 아버지나 그리고 헤나의 계모 클라라 이렇게 하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이렇게 네 명의 인물 알마씨, 헤나, 킵, 카라바치오 이렇게 네 명이 이렇게 뭐랄까 같이 서로가 관계를 주고받으면서 소설이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먼저 알마씨 잉글리시 페이션트로 나오는 이 사람은 원래 그 이사벨이 말한 것처럼 지도 제작 멤버로 하는데 그 캐서린과 사랑에 빠지죠. 소설은 두 번씩 읽어야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줄거리를 따라하거나 읽어도 잘 모르잖아요. 경아쌤이 이번 책이었나? 읽으면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고 물어봤는데 이 책이었나요? 저번 책이었나요? 저번 책 보면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맞아, 작별하지 않는다 해서 물어보셨죠. 그러니까 책은 읽다 보면은 이게 뭔 상황인지 처음에 읽으면 따라하기 바쁜데 두 번째 읽으면 문장이 보이고 단어가 보이고 해서 저도 두 번째 읽는 중인데요. 거기서 보니까 오디세우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러네? 라고 해서 그래서 자기를 이렇게 나는 오디세우스였으니 라고 하면서 자기는 오디세우스 같은 오디세우스가 누굽니까?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바다를 건너서 그렇죠. 어찌됐건 뭔가 이렇게 여행하는 사람, 떠돌아다니는 사람인 셈이죠. 예, 그런 정체성이 조금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호사 한나는 되게 젊죠. 20살밖에 안 돼. 근데 애인 또 자기 아버지 다 전쟁에서 잃게 되는 캐나다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잉글리시 페이션트를 보고 다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뭐 사실 20살짜리가 누굴 지키겠어요. 그렇지만 자기는 이 사람을 간호사이기 때문에 살리고 싶은 자기의 아버지, 자기 연인을 투사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카라바초는 도둑이라고 나오죠. 근데 이 사람은 영국 정보부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 독일군에 잡혔을 때 손가락이 고문으로 손가락이 잘리는 요번에 서울이봄 다 보셨나요? 저도 뒤늦게 봤는데 아마 누가 육군 참모총장 그 사람은 고문을 많이 당했을 거예요. 그 사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많이 좀 이렇게 당했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조금 이제 각색이 많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전두광 시대에는 전두광 맞죠? 고문을 많이들 당했죠. 참 이제 고문이라는 게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아요. 되게 두렵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분도 영화에서도 보면 고문을 당하는 키르파이 그러니까 이제 잉글리시 페이션트 영화에서는 별로 중요하게 안 나오는데 여기서는 꽤 중요하게 그리고 소설의 맨 마지막에 키위 마무리를 해요. 그런 것도 보면서 폭탄 해체 작업을 하는 그런 친구죠. 그리고 이제 한나라한테 좀 마음에 있는데 나중에 떠나요. 자기가 떠나요. 박차고 떠나요. 캐서린, 크리스틴 스콧 토머스 이쁘죠. 그리고 캐서린 뭐 영화에서도 그렇게 표현되기도 했는데요. 이 소설에서도 보면 캐서린은 말을 굉장히 당당하게 하네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나 허리를 꼿꼿이 편 느낌?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이제 몸에 대한 묘사를 하는 거 보면은 등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고든 것 같아요. 등이나 다리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잘생긴 소년처럼 이렇게 몸이 그러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되게 지적이고 항상 책을 읽고 있고 그리고 그런 시를 읽고 그러니까 재밌는 게 이 사막에서도 사람들 모이면 같이 시 읽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에서도 시도 많이 등장하는데 그런 문화가 우리 문학의 숲이랑 또 다른 것 같아요. 왜 어떤 사람들은 이런 남자와 사랑에 빠질까요? 뭐 남편도 되게 갓 결혼했고 되게 다정다감하잖아요. 근데 알마시 같은 오디세우스 같은 남자여서 그럴까요? 그런 남자한테 끌릴까요? 여성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알마시 뭐 잘생겼지 않을 수도 있어. 그렇죠? 그래서 외모는 아닐 것 같고 외모 때문에는 아닐 것 같고 왜 그런 남자한테 끌릴까요? 응? 위험한 남자. 그렇죠. 인간 본성에 그런 게 있잖아요. 안정을 추구하는 게 있고, 네. 그 불나방 같은 거를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이렇게 끌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군요. 그쪽 역시 또 박 이사님은 역시 인생을 살아본 지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쟁의 참상이 되게 또 아무래도 볼 수밖에 없는데 특히 킵이 굉장히 이렇게 히로시마 원폭 투하의 충격을 굉장히 받아가지고 서구 사람들을 되게 미워해요. 그러니까 이제 히로시마가 본인이 뭐 일본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국주의를 그러니까 주변이 온통 제국주의자들이라고 느끼겠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약간 좀 막연하게 아니면 자기는 이렇게 연합군의 일원으로서 뭔가 그 세계에 뭐랄까 속할 수 있는 이렇게 잘 어떤 뭐라 그러나 자유와 이거를 자유라는 단어 누구 좋아하는 단어인데 아무튼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 어쨌거나 히로시마 원폭투하에서 한 도시를 깡그리 아시아에 있는 아시아라고 표현하는 것 같아요. 한 도시를 깡그리 이렇게 선멸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빌라를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헤로도투스 역사 재밌어요. 이거를 알마시가 계속 지키고 있어요. 우리가 기억이 아무도 안 나실 거예요. 아마도 우리가 문학의 숲에서 헤로도투스 역사 읽었습니다. 근데 기억이 저도 기억 안 나요, 솔직히. 그래서 뭐 기회 되면 한 번 더 읽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책을 지니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여기서 책에서 설명을 해줘요. 도시가 있는 세상과 그가 유일하게 연을 맺고 있는 끈은 헤로도토스뿐이었습니다. 고대와 현대를 오가는 그의 안내서, 어쩌면 거기 거짓말을 들을 줄 모르는 사실로 이루어진 채 과거에는 거짓말처럼 보였던 것에 이르러 진실을 찾아냈을 때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여기서 좀 뭔가 복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가가 하고 싶은 말이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작품에서도 보지만 사실과 진실은 다르잖아요. 또 진실을 또 어느 시점에서는 또 결코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르게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알마시는 이 헤로도투스, 오래전에 헤로도투스가 쓴 이 이렇게 역사라는 책을 통해서 세상과 자기를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끈으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이 역사에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와 이야기들이 이 주인공들의 어떤 이제 복선이 되어주죠. 말이 힘이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캐서린이 책을 읽잖아요. 이렇게 모닥불, 영화에서 묘사가 나와서 둘러앉아서 낭독하는데, 그 영화 속 그 이제 책 속 이야기 속 상황처럼 알마시와 캐서린이 사랑에 빠지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캐서린은 되게 말로 표현했고, 말을 먹고 자라났다 이렇게 할 정도로 말이라는 것은 명징함. 여기서도 뭔가 이제 알마스와 캐서린을 봐도 보통 남녀가 연애를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관계 맺으라는 것은 서로가 알아가거나 사귀어 갈 때 그런 것도 같아요. 여성들은 캐서린처럼 명징한 말로 나는 당신이 원해, 난 당신이랑 같이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남자들은 말해야지 않아. 그쵸? 그리고 말하기 싫어해. 많은 남자가. 제가 일반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알마스와 캐서린 상황이 좀 그래요. 그래서 말하기 싫어해서 나중에 그런 대화도 나누죠. 이게 떠보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은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모든 것은 찰나적이기 때문에 연인은 자꾸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셔서 캐서린이 알마시한테 당신 나랑 헤어지면 딴 여자 만날 거지 하니까 알마시 그냥 가만히 있잖아. 뭐라케도 속을 알마시도 뭐 경상도 그러니까 속으로 뭐라케도 그랬겠죠. 그런데 이제 캐서린이 그냥 거짓말이라고 좀 아니라고 말해요. 이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참 그런 것 같아요. 이야기하기와 타자화하기인데요. 재밌는데, 그러니까 어쨌거나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소설에서 이렇게 4명의 인물한테 동등하게 시선과 목소리를 줘요. 소설은 누구한테 목소리를 주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작가가 누구한테 목소리를 준다는 것은 권위를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4명한테 다 골고루 포커싱을 해주는데, 알마시가 되게 재밌어요. 우리라고 했다가 갑자기 내가 조은미야? 우리가 내가 오늘 이렇게 운전하는데 뒷차가 나 이렇게 황당하게 젊은 친구가 박았습니다. 근데 조은미는 그 자리에서 일단 가만히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갑자기 내가 조은미를 이렇게 3인칭으로 바뀌는 거였어. 그래서 조금 얘가,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카라바초가 얘가 지금 누가 돼서 말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음 페이지인가에 뒤에 보면은, 그래서 카라바초가 아예 물어봐요. 그때 말하고 있던 사람이 누구였어?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동문서답 하듯이 죽음이란 너 자신이 3인칭이 된다는 뜻이라죠 라고 하는데, 어쩌면 약간 좀 우리는 문학도들이니까 해석을 해야 되잖아요. 이 무슨 말이겠어요? 도영쌤? 무슨 말 같아요? 갑자기 알마시가 그때 그녀를 보면서 어쩌고 그래서 왜 누가 말하는 거니까 3인칭으로 자기가 바꿨잖아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쓰는 걸 보면 어쩌면 제가 막 붙인다면, 자기는 이미 캐서린 어쨌거나 그 단계에서 이미 죽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어쨌거나 이미 그 존재가 더 이상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걸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메독스는 안나 까레니나를 갖고 다니죠. 이것도 재밌어요. 그리고 안나 까레니나 문장도 거기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또 문학의 숲이 되게 좋아하는 책입니다. 그 서로 나중에 또 꽤 좋아하게 되죠. 킵은 예. 그 킵이 나는 뒷부분에 보면서 뭐 그 킵이 모터사이클에다가 물속으로 떨어져서 저 자살했나 했어요. 근데 나중에 킵이 나오잖아요. 어디 가서 결혼해서 애도 낳고 그래서 진짜 이 부분 좀 어렵더라고요.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킵이 이제 그냥 이렇게 했는데 그리고 이제 이게 공처럼 드물게 말아서 넓고 아득한 땅으로 굴려버리신다. 이게 아마 이제 뭐 성경 구절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하지만 굴려버렸지만 죽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뭐 소설에서 막 주인공이 막 많이 죽으면 우리가 또 굉장히 괴로워요. 작가도 괴로울 거예요. 사랑의 시작, 여기서 영화에서는 굉장히 이제 부각이 되었는데 소설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랑이 이제 그 시작되는 순간들을 되게 뭐 잘 묘사를 하고 있고요.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옛날에 제인 에어에서 그런 문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건 다른 문장. 그러니까 여기는 로체스터 백작이 뭐 내 살점 하나하나가 당신 거랑 내 거랑 똑같아 그런 식의 말이 되게 막 간지러운 그런 사랑의 말인데요. 그 제인 에어에서 서로가 사랑 고백할 때 그런 거 제인 에어가 맞는 것 같은데 아니었나? 내 심장에 무슨 끈이 당신과 연결돼 있어서 이게 뭐 당겨지거나 뭐 끊어지거나 하면 여기서 피가 난다고 그런 뭐가 있거든요. 나중에 숙제로 내드릴 테니까 누가 찾아오세요.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게 사랑쟁이들은 이런 식의 표현도 되게 그럴싸하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무튼 뭐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 아무래도 집착을 하죠. 그래서 특히 여자들은 연인을 특히라는 말은 제가 쓴 말이고요. 연인의 모든 것을 원합니다. 저쩌고 예. 너무 길지 않기 위해서 그냥 나중에 자료 공유해드릴 테니까 읽어보세요. 알마시는 뭐라 그럴까? 영화에서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 소설에서도 약간 조금 그러니까 나쁜 뜻으로 맞춰라기보다 좀 이렇게 그야말로 허사된 말처럼 갱상도 남자 스크로 그냥 쿨하게 그냥 이렇게 좀 말없이 그냥 터프하게 입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는 어디에 좀 얽매이지 않고 좀 그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또 그래서 두 번째 보다 보니까 뒷부분에 조금 애매하거나 모호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런 문장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모든 분자는 일어나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한 방향으로 뛰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알마 씨가 캐서린 얘기를 옛날 캐서린 얘기를 하는데 사랑 얘기를 막 하는데 어느 지점까지 나오면은 캐서린이 젊은 시절에 프랭크와 만나서 사랑하던 그 순간에 자기가 그걸 보고 있었다 라는 식으로 그 자리에 자기도 있었다 라는 식으로 하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우연히 정말 거기에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있는 것처럼 거기에 뭐 있었는데 그 사람인 줄 모르고 있었다는 뜻인지 근데 그런 식의 묘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 마이클 온다치는 과거의 조각들이 서로 다 어떤 운명 혹은 결과에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전쟁과 제국주의적에 대한 비판도 들어있고요. 사랑 이야기도 있고요. 저는 이제 이야기의 힘,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 잉글리시 페이션트와 이 빌라에 모인 네 사람이 우리가 옛날에 천일야화는 아니고 뭐죠? 데카메론처럼 어찌 보면은 데카메론이 모여 앉아서를 하는 것처럼 전체 질병을 피해서 여기에 이 빌라라는 공간에 모인 4명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주고받죠. 그래서 이야기에 대한 어떤 진실이 갖는 힘도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어보기도 이것도 되게 어찌 보면은 이 소설의 분위기 느낌이라고 제일 잘 담고 있는 말인데요. 그럼 이게 거의 마지막이니까 이것까지만 되게
책을 항상 잘 읽어주는 우리 보영쌤이 이 부분을 한번 읽어주시는 거죠. 우리는 공동의 역사, 공동의 책입니다. 우리는 소유당하지도 않고 우리의 맛과 경험은 단조롭지도 않습니다. 내가 갈망했던 것은 지도가 없던 땅 위를 걷는 것뿐이었습니다. 나는 캐서린 클리프턴을 사막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곳에는 달빛이 공동의 책을 써놓았지요. 우리는 소문으로 떠도는 우물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바람의 궁전 속에. 문장 좋죠. 시 쓰던 시이잖아요. 시인 있는 시. 자, 그래서 다 했고요. 지금부터는 그래서 자유롭게 소설과 영화 얘기, 그리고 이제 4명 인물 중에서 공감받던 얘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게 키위라는 사람의 처음에는 정말 주목 안 하다가 나중에 좀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사실 저희 우리 문학예술 페이지 이진미 선생님 저번에 한번 봤거든요. 진미 선생님이 내가 이거 발제해야 되는데 언제 하지? 막 하니까 진미 선생님이 은미야 저기한테 물어보라고 챗GPT한테 정확한 질문을 주면 엄청 잘해줘. 그래서 발제를 뭐 할지 또 이렇게 이야기 나누기에는 무슨 질문들을 나누면 좋을까 하면은 다 말해줘. 챗GPT한테 해봐라고 했는데 제가 아직 챗GPT한테 못 물어봤는데요. 하여튼 정확한 질문을 던지면 굉장히 특히 이런 영어 소설이니까 자료가 있을 거잖아요. 영어 자료가 많을 거잖아요. 잘 해준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한번 활용해 볼게요. 그 다음 책을 대충 이건 날짜는 혹시 여기 계신 분들이 바꾸고자 싶으면 할 것 같은데요. 전에 작년에 그 조용한 소녀였나? 영화 있었어요. 보신 분이 없으시죠? 그때 개봉하길래 근데 이게 원래 조용한 소녀가 이제 맡겨진 소녀라는 소설의 이제 그 영화인데요. 이거를 읽어볼까 합니다. 책 괜찮다고 소개드렸고, 예, 이렇게 하고요. 우리 지우한테 우리 아이가 이제 문학을 좋아하니까 문학을 했으니까 뭔 책을 읽으면 좋을지 물어봤는데 또 하나 추천을 해줬는데 그거는 차차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신문도 읽고 싶은 책 있으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우가 그나마 쉬운 거라고 추천을 해줬는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쉬울까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아무튼 차차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제 마치겠습니다.